하나, 둘, 셋. 방송 안 보셨구나?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승재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사석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뵀던 때가 언제냐면, 이 책으로, 출판 기념회. 네. 네. 강연을 제가 들으러 갔다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사실은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이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사교육의 메카라고 하는 그쪽에서 성장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서 한의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공부에 많이 이렇게 시달리고 지쳐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었고, 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체력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쭉 알려주는 과정에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본적인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어린 나이의 자녀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께 이 내용을 먼저 알리면 뇌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뇌가 어떻게 생리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발달 상태에 맞게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내용들을 글로 한번 표현해서 전달 드리고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매 순간순간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마다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과 정말 숙제를 풀어내듯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하시고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침서 같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나눌 이야기가 저는 주제 보고 되게 놀랐어요. 수능 성적이 육아에서 결정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육아를 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학원을 많이 보내야, 그렇죠. 아이가 공부를 하는 양이 많아져야 성적이 오르고 그 아이가 뭐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네. 이야기하시거든요. 네네. 학원 많이 보내면 일단 되는 건가요? 오릅니다. 올라요. 일단은 오르는데요. 보통 오르는 한계가 보이는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자료를 보게 되면 학원을 꾸준히 보내셨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성적이 쭉 올라가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되냐면, 공부를 본인의 어떤 의지, 그 다음에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해온 학생들과,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했던 학생들과는 그 결과치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목표에 대한 추구,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잘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느냐 안 하느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그 결과치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강한 욕구가 바탕이 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더 이제 키워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예.
우리 아이가 이걸 잘하고 싶은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내가 그걸 좀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좀 1차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는 부모님들의 세세한 관찰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형제들끼리도 다르고요, 쌍둥이여도 다르고요, 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보였을 때는 그 부분을 먼저 많이 잘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게 아이들의 어떤 열정, 그다음 욕구를 갖다 확 키울 수 있는, 크게 키울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게 부모의 어찌 보면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 아이한테 필요할까? 라고 여겼던 부분인데, 아이가 좋아해서 지금 몇 년째 같은 학원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본인은 너무 즐거워해요. 네네. 그러나 아주 잘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본인이 워낙 즐겁게 하니까 그렇죠. 그냥 박수 쳐주고 너무 잘한다 네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도 맞는 거죠. 괜찮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혼자 찾고 계속 그 어떤 자기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혼자만의 공부법, 학습법을 혼자만이 터득해서 한 방향으로 깊게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네네. 사실은 모든 부모가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혼자 알아서 혼자 이렇게 호기심에 이건 뭘까?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아이가 어느 날 뚝딱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엄마가 혹은 부모님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느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그 육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육인 육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체육인 육아. 예. 네. 두 번째가 책육아, 그다음 세 번째가 감정 육아라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부모님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혹시 직장생활 하시면서 모두 다 느끼셨을 거예요. 체력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몸소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요소까지는 어떤 시험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득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일정 단계 지나가게 되면 체력밖에 없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간혹 체력전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중 되면 체력이 곧 실력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운동과 놀이를 갖다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권해요. 그 끝까지라는 게 언제까지인가요? 저는요, 전문적으로 그 프로 선수급의 실력을 갖출 때까지를 의미를 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단순히 체력 좋아졌어 이게 아니고요. 네. 프로급의, 그러니까 학교 대표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대표급의 어떤 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실력을 키우려면 엄청나게 운동량도 필요한데요. 그때 동시에 발달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뇌의 신경세포들이 발달을 합니다. 뇌의 신경들은 여러 동작을 통해서 신경이 있고 그 신호가 전달되는 그 정도 차이에서 숙련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된 어떤 훈련을 계속함과 동시에 신경의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어떤 동작이 세밀해지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해서 트리플 악셀을 할 때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더 속도도 빨라지고 정교해지잖아요. 네네. 그 행동을 하게 되면서 뇌에 있는 신경들도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우리 몸에 고속도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도로가 많은 상태에서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 그 고속도로를 타고 차가 다니듯이 빠른 속도로 막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응용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적용이 것들이 굉장히 가능하다는 거죠. 빨라진다는 거죠?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프로 선수급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뇌의 활성화, 엄청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공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을 갖다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어떤 나중에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동을 하시되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줄넘기 좀 시키고 뭐 어떤 저기 운동 태권도면 태권도 뭐 이런 거 조금 시키다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다 끊고 안 시킨다 이거 말고요. 네네. 줄넘기를 시키시더라도 어떤 대회에 나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길게 오래 하도록 저는 많이 부탁을 드리고 최소한 10년 이상 저는 고3 때까지 할 수 있으면 계속 시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게 되면 몸이 바뀌면서 뇌도 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책육아입니다. 책육아. 네. 어머님들이 특히 또 아버님들, 부모님들이 아이가 글 읽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되게 기특하고 뿌듯하죠. 그렇죠. 기특하고 뿌듯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되시나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요즘 학생들 굉장히 바쁘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네. 뭐 학원 7, 8개 다니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아이들 파김치가 돼서 돌아온 다음에 또 숙제해야 돼요. 또 숙제하고 하다 보면 뭐 12시 가까이 돼서도 못 자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또 자다 보면 스스로 책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 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지 어떤 시험에서 성적을 얻기 위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중 되다 보면 우리가 생업을 할 때도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읽고 판단해서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자기가 터득해서 그 부분들을 또 연구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터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단지 그 시험에 대비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갖다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책육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그냥 일상생활이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애기들 보면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 있어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읽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즐겁게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두껍지도 않고 애기들 책은 그리고 그림이 대부분 많으니까 어느 누구든지 읽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주시고 또 우리 아이는 뭐 책을 안 읽으려고 해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되게 많으실 네. 거예요. 그냥 갖고 놀면 됩니다. 책을 가지고 예, 논다. 저는 저희 아이 둘째 아이는 책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집어 던지거나 물어 뜯거나 하는 게 아기 때 한두 살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블록 쌓으셔도 되고요. 도미노 했고 장난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책을 갖고 항상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시면 나중에 어느 순간 보게 되는 날이 와요. 네, 그러니까 그 책육아의 가장 네. 기본은 주변에 책을 많이 놔두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냥 장난감 대신 막 방 여기저기에 널어 놓으세요. 이렇게 펴져 있으면 바닥에 놓여 있으면 어느 순간 보는 날이 오거든요. 그렇죠. 간혹 이제 제 주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강하다 보니까 그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그 마음을 아이도 읽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엄마가 그냥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질문을 했지만 왠지 시험 보는 듯한 느낌이 들으니까 맞습니다. 아이가 책을 좀 거부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아이도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눈치채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을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하시려면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절대적으로 넣기만 하셔야 됩니다. 끄집어내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아이들이 테스트 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제슬제슬 떠들기 전까지는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요. 계속 읽어주시고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아이가 좋다고 할 때까지 싫다고 할 때까지 그만할 때까지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아이가
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럴 때 또 기분 좋을 때 한번 또 쓱 한번 또 읽혀보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아이가 기분 좋을 때 막 깨어나서 기분 좋게 푹 자고 일어났을 때 기분 좋잖아요. 네. 그랬을 때나 아니면 밥 먹고 기분 좋을 때 그럴 기분 때,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책을 쓱 한번 밀어보셔도 아이가 또 재밌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1살, 2살, 3살, 4살 3년에서 4년 정도를 계속 보여주시고 읽어주시고 아이가 원할 때입니다. 원할 때 읽어주시고 하는 거를 잘 조율해서 하시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그림을 혼자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그렇죠. 만들어줄 습관입니다. 때까지는 예,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인풋이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느낌을 절대 들지 않게끔 그냥 즐겁게 재밌게 놀이처럼 할 수 있는 형태로 습관으로 잡아주시면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고요. 또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책값이 좀 비싸요. 책 사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애기들 다 큰 집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책 달라고. 아니면 요즘에 중고서적 너무 잘 돼 있는 맞아요. 경우도 많이 네네.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꺼려 하시는 분들은 사셔야죠. 뭐. 근데 책을 구입해서 벽에 꽂아 놓거나 아니면 방 바닥이나 아니면 이런 테이블에 얹어 놓으셔 아이들이 항상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볼 기회가 많아집니다. 우리 서점 가면 다 이렇게 매대에 놓여 있는 그렇죠. 책 먼저 네, 보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주변에서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노출시켜 주시면 아마도 아이들이 책을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책을 좋아한다. 나중에 언어 영역, 수능이나 이런 시험에서 언어 능력 시험 볼 때 아마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 유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개인의 욕구, 뭘 하고 싶다는 의지, 그런 열정이 있게끔 하려면 내가 하고 싶다, 아니다, 좋다, 싫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들이 풍부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멋진 장면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의 멋진 그 엔딩 장면을 딱 봤을 때 우와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우와라는 표현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런 감정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살아있으면 뭘 하고 싶다는 욕구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감정을 갖다가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그 감정 표현을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하면 아이들의 어떤 그 감정 표현이나 판단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래, 우리 현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걸 인정해 주라는 그렇죠. 거죠.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누구든지. 그쵸. 근데 네. 그걸 부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걸 갖다가 잘 그런 감정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로 하여금 충분히 감정을 그때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세 가지, 체유인 육아, 그 다음에 책 육아, 그 다음에 감정 육아, 요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게 사실 그 입시 공부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그거 얼마나 되느냐, 그게 잘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이 어릴 때 시작할수록 사실 유리해요. 그렇겠죠. 예, 그 책은 습관이기 때문에 네네.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어릴 때부터 하느냐 중요한데 저희는 첫째는 18개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둘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1살 때 보여줬더니 막 집어 던지고 물어뜯고 해서 좀 놔뒀다가 한 18개월 때쯤부터 저희는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시작하는 건 상관없어요. 되도록이면 아이가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책을 그냥 좋습니다. 잡고 놀 수 있더라도 네네. 예, 그 시작하면 시간부터 좋겠다.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수능 성적, 비단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 그렇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하기 그럼요. 위해서 네. 동원할 수 있는 세 가지 네네네. 방법 네네.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육아에 있어서 꼭 5가지 지켜야 되는 네네. 알아두면 유용한 핵심들을 좀 정리해 주실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5가지 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유용한 5가지 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